관리는 언제부터 해줘야 될까요? 그리고 올바른 칫솔 치약 선택 방법은?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 오늘은 지난번 이야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올바른 치아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치아관리 시기에 대해서 치아가 난 이후부터 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치아가 나지 않아도 아기들은 모유나 분유를 섭취하기 때문에 충치를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나 입안에 당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수유 후 하루에 2번 정도는 입안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치아가 나기 전부터 입안을 닦아주는 연습을 하게 되면 아이에게 먹고 난 이후에는 입안을 닦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면서 입속에 갑자기 뭔가 들어오고 닦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나중에 칫솔질을 시작할 때 수월해집니다. 주변 아이들만 봐도 구강관리를 늦게 시작한 아이들일수록 입속에 뭔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치아가 나기 전엔 어떻게 닦아주면 될까요? 이땐 치아가 없기 때문에 끓여서 식힌 물과 가제 수건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손을 깨끗하게 씻은 뒤에 검지손가락에 감싸서 아래 위 잇몸의 안쪽, 바깥쪽, 양쪽 볼, 입 천장, 혀까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어내리듯이 닦아줍니다.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잇몸의 안쪽과 바깥쪽을 집게 잡듯이 잡아서 한 번에 닦아주기도 해요. 이렇게 닦아주다가 이유식 시작할 때쯤인 치아가 올라오는 시기부터는 특히 더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데요. 충치의 주요 원인이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거나 치아에 당분이 달라붙어 이를 썩게 하기 때문에 칫솔과 치약을 사용하여 치아의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아가 나와도 계속 거즈로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개월수에 맞는 칫솔로 닦아줘야 되는데요. 치아가 나오면 바로 일반 칫솔을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치아 한두 개 정도 나올 때까지는 엄마 손가락에 골무처럼 씌워서 사용하는 실리콘 손가락 칫솔을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금니처럼 치아에 씹는 면과 치아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닦아주기 힘들고 플라그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치아가 마냥 평평하진 않기 때문에 늦더라도 어금니가 올라오는 시기부터는 칫솔모가 있는 칫솔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떤 칫솔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칫솔일까요? 가장 기본은 우리 아이 치아 크기에 딱 맞는 칫솔 고르기. 칫솔을 구매하려고 보면 연령별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요. 칫솔모의 좀 단단한 정도도 차이가 있겠지만 제일 큰 차이는 칫솔머리가 작냐 크냐. 칫솔머리가 크면 칫솔질을 몇 번 안 해도 이를 빨리 쉽게 쓱쓱 닦을 수 있으니 해주는 입장에선 편하죠. 근데 칫솔 머리가 크면 구석구석 꼼꼼히 닦기가 어렵고 특히 제일 끝 어금니 쪽 닦을 때 구토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맨 뒷면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연령에 맞는 칫솔 머리로 선택해주세요. 자, 이렇게 아이 치아 크기에 맞는 칫솔을 선택했다면 칫솔모는 짧고 촘촘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칫솔질을 해줄 땐 부드러운 칫솔로 사용할 수 있지만 치아가 많이 나고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다양해지는데도 너무 부드러운 칫솔모로만 사용하면 플라그 제거가 힘들어요. 그리고 치아에 낀 게 잘 안 빠지게 되면 힘을 주어 닦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또 아이들이 아파해요. 그래서 이럴 땐 조금 더 탄탄한 칫솔모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칫솔을 사용하는 아이에게 너무 탄탄한 칫솔모를 사용한다면 아이 입장에선 잇몸 닿을 때 너무 아파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치아 상태나 연령에 따라 직접 엄마가 손등에 문질러도 보고 사용해보셔서 적합한 칫솔로 선택해주세요. 다음으론 치약 사용 방법. 지금 아이들에게 어떤 치약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아이가 입안에 이물질을 내뱉기 전까진 치약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무불소를 사용하다가 내뱉을 수 있을 때부턴 저불소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어린이 불소 치약 사용 연령만 보더라도 7세 이상부터 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거 써도 되는 건가 싶을 거고요.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인 WHO, FDI, 미국 소아치과학회에서는 충치 예방과 초기 충치 억제 효과를 위해 적당한 농도의 불소가 함유된 치약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합니다. 미국 ADA에서도 2014년 이전에는 만 2세 미만의 유아에게 불소 치약 사용을 제한했지만 2014년 발표된 자료에서는 처음부터 불소 치약 사용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치가 나자마자
자자자 하루 2번은 1000ppm 이상의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적당량 사용하여 칫솔질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특히 세균들은 밤의 활성화가 더 높기 때문에 잠자기 전엔 꼭 칫솔질을 해줘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불소 치약을 사용했을 때 삼키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안전한 용량을 사용한다면 아이가 치약을 조금 삼킨다 하더라도 부작용을 일으킬 만한 양이 아니므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식수에 불소를 포함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여 치아가 난 이후부터는 연령에 맞는 용량의 불소 치약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약 광고에서 보는 것처럼 칫솔머리 전체의 치약을 듬뿍 짜는 것이 아닌 안전하고 적당한 용량이라 함은 1000ppm의 불소 치약을 만 0세부터 만 3세까지는 쌀 한 톨 크기로 만 3세 이후는 완두콩 크기로 사용했을 때 말이죠. 이 정도의 양으로도 충분한 세정력과 불소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불소 치약을 남용하지 않고 적절히 사용한다면 아주 훌륭하고 효과 있는 충치 예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팩트! 미국의 사례뿐 아니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충치 예방과 진행 억제를 위해 치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충분한 불소의 양은 최소 950ppm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불소의 역할 자체가 세균들이 치아에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충치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불소나 저불소 치약은 충치 예방에 있어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대한치과의사협회나 미국 소아치과학회 등 세계 많은 전문가 단체에서도 불소 치약 사용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불소로 인한 잠재적인 부작용보다는 불소의 충치 예방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만 2세 이전이라도 가능하다면 불소가 들어간 치약의 사용을 권유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론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일단 아이가 칫솔을 거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아이가 미리 접해보고 직접 해봐서 거부감이 조금이라도 덜 오게 하려고 장난감처럼 치발기처럼 칫솔을 많이 쥐어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아이들은 아직 손 조작이 미숙해서 목구멍이나 입안을 칫솔로 찔러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칫솔은 길이가 짧고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칫솔로 선택하는 것이 좋고 아이가 칫솔을 잡고 있을 땐 항상 옆에서 주의 깊게 관찰해주세요. 시작에 앞서 아이에게 치과 시킬 땐 아이 입술이나 볼 안쪽을 만지게 되기 때문에 항상 엄마 손 먼저 깨끗하게 닦아주는 건 잊지 마시고요. 준비가 다 됐다면 완전히 건조된 칫솔에 연령에 따른 적당량의 불소 치약을 짜서 2분 이상 치아와 잇몸이 보이도록 한 손으로 입술을 살짝 잡고 치아면과 안쪽, 바깥쪽, 잇몸을 둥글게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위도 닦아주세요. 그리고 치아뿐 아니라 볼 안쪽과 입천장, 혀까지 칫솔질을 해줍니다. 이때 성인 닦는 것처럼 빡빡 눌러가면서 닦으면 아프고 거부감 들 수 있기 때문에 칫솔을 잡은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닦아주고 항상 순서를 정해놓고 같은 방향으로 닦아준다면 여기 닦았나 안 닦았나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어금니 닦아줄 때 치아가 잘 안 보인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입을 크게 벌려봐 하고 입을 크게 벌린 상태로 닦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부모님들 양치할 때 2, 3분 동안 입을 계속 크게 벌리고 양치해보세요. 힘들어요. 아마 직접 해보면 더 느낄 거예요. 이렇게 안 보여서 볼 안쪽 닦이는 걸 제일 힘들어 하시는데 입을 조금만 벌려줘도 엄마 손가락으로 볼 안쪽을 당겨서 시야를 확보해주면 더 수월하게 닦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혀에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다 보니 입냄새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무리로 혀 닦기도 중요한데요. 마찬가지로 혀 깊숙이 닦아주다가 구역질을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그리고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불소 치약의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양치 후에 물로 과다하게 헹구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치약에 포함된 불소의 충치 예방 효과는 양보다는 접촉 시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동안 칫솔질을 하여 치아의 불소가 충분히 접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칫솔에 치약을 짠 뒤에 물을 묻혀 칫솔질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물을 묻히면 치약에서 거품이 많이 생겨 입안에 침이 금방 고이기 때문에 특히 뱉지 못하는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또 치약 성분에 물이 희석되어 이를 닦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잘 건조된 칫솔에 치약을 짠 다음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 건조기가 없다면 칫솔 2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이때 아이가 어리다면 수유할 때처럼 앉거나 슬링을 사용해서 아이를 감싸 안은 뒤에 칫솔질을 해줄 수 있어요. 이유식을 하는 아이라면 이유식 후에 물을 조금 먹여서 입안을 헹군 뒤에 칫솔질 해주셔도 좋은데, 이때가 앉을 수 있는 시기다 보니 엄마랑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거울 보면서 닦아주는 방법도 있어요. 유아처럼 큰아이의 경우에는 아이 머리를 엄마 허벅지에 눕혀서 칫솔질을 해주면 고개가 뒤로 좀 젖혀지면서 잘 보이다 보니 편하긴 한데, 아이가 팔다리를 마구 움직이거나 거부하면 이 자세로 치카시키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어른들도 맨날 밥 먹고 바로 양치하는 거 귀찮을 때가 있는데 애기들은 얼마나 귀찮겠어요. 하지만 아이마다 성향이 다르니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다 보면 아이나 엄마 모두 가장 쉽고 편하게 닦을 수 있는 본인만의 방법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가 양치하는 모습을 아이 앞에서 일부러 많이 보여줬었고, 수유할 때처럼 옆으로 안아서 많이 닦여주다가 아이가 크면서부터는 저랑 둘이 서로 치카치카 시켜보자 하기도 했고,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에다가 너가 직접 치카치카 시켜줘보자 라고 하면서 좀 거부감을 덜 느끼도록 노력했어요. 또 좋아하는 색깔이나 캐릭터 칫솔을 직접 고르게 한다거나 2분 정도가 되는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틀어서 거울 보면서 노래가 끝날 때까지 치카치카 하기도 했었는데, 아이가 너무 치카를 거부하는 시기에는 보상으로 치카 후에 자일리톨 사탕을 주기도 했답니다. 다른 분들은 치카 영상을 활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양치를 잘 하다가도 아이가 갑자기 칫솔질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해요. 그럼 자세 때문에 입안에 침이 많이 고여서 불편한지, 치약이 매운지, 아니면 칫솔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칫솔모가 잇몸에 닿을 때 아프다거나 등등 원인을 찾아서 바꿔주셔야겠죠. 저 또한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시도를 했었고, 지금은 아이가 칫솔질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서 스스로 잘하긴 하지만 아직도 칫솔질하는 걸 귀찮아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칫솔질 하나 성공시키기 너무 어렵죠. 이렇게 칫솔질을 해줌과 동시에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가 말을 알아듣는 시기인 2돌쯤부터는 치카 후에 뱉는 것을 계속 알려주세요. 두 번째, 칫솔을 물고 돌아다니게 하는 습관은 처음부터 들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길쭉한 칫솔을 물고 돌아다니다가 넘어지면 위험하겠죠. 그러니 칫솔질 할 때는 꼭 지정된 곳에서만 닦도록 해주세요. 세 번째, 식후에 바로 양치할 수 있는 습관을 유지시켜주세요. 네 번째, 지금 저희 아이도 칫솔질을 스스로 잘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꼼꼼히 닦는 것이 어렵다 보니 최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마무리로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칫솔 교환 시기, 칫솔이 잘 해져 있지 않아도 칫솔은 항상 세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2~3개월마다 교환해 주시고, 칫솔모가 옆으로 벌어졌다거나 마모가 심하다거나 오염됐을 땐 즉시 교환해 주세요. 그리고 칫솔질과 더불어 정말 중요한 것이 치실 사용인데요. 다음 영상에서 충치 원인과 예방법, 구강검진, 그리고 치실 사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감사합니다.